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혜즈부TV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효성 첨단 소재 기업 분석하고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 첨단 소재가 이 실적이 좋게 나왔더라고요. 2021년도 2분기 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 1분기 실적보다 매출액이 13% 늘었고 매출 이익이 25% 늘었고 흑자 전환했습니다. 매출 이익률이 18.4% 되네요. 당연히 매출 이익이 증가를 하니까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영업이익률이 13.5% 돼가지고 지금 1,100억 정도가 매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88억 생산되었고 세전이익이 1,156억이다. 그래서 적자에서 많이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거고요. 주목할 점은 당기순이익이 1,000억입니다. 1,000억. 영업이익이 지금 당기순이익으로 100% 연결이 된다는 건데 굉장한 그런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11년도 1분기에도 834억에서 542억이 당기순이익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기업은 생각보다 돈을 굉장히 알차게 버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이나 부채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자산이 늘어난 상태고 부채는 줄어든 상태고 자본이 늘어난 상태, 조금 이제 봤을 때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부채가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자산이 증가한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기업에서 현금이 흘러가는 그런 현금 흐름표를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업활동이라고 해서 기업이 뭐 제품을 판매를 하거나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괜찮게 나왔고요. 근데 전 2020년에 일시적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3천억이라는 엄청난 현금 흐름이 발생한 것이고 일단은 지금 상태로서는 2021년도 2분기 때는 이제 2분기는 1분기, 2011년 1분기와 비슷한 상태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당기순이익이 1,000억으로 굉장히 크게 나와줬는데 이게 영업활동 현금으로 바로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순운전 자본 등의 증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업이 부채를 갚는 것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차입금이나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이 현금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돈이 들어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가 감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54억이 감소가 된 상태였는데 부채에다가 이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그런 지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시설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걸 투자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것도 마이너스가 나와주면 괜찮은 편인데요. 전년보다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줄어든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2011년도하고 2020년도 때 많은 부분의 투자를 이미 해내면서 이번에는 좀 그 투자가 감소를 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니면 2011년도 때 불경기라서 투자를 187억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2020년도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으로 투자 현금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 359억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차입금의 순증감이라고 해서 차입금 한 300억 정도 갚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어떤 지금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이는 흐름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효성화학은 이제
매출액의 많은 부분이 타이어 보강재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총 매출이 이제 6천억 정도, 6,500억 정도 보이고, 타이어 보강재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타이어 코드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물류 같은 게 힘들어지면서 리스토킹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서 타이어를 많이 확보를 해놓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방 업체들이 리스토킹을 하면서 재고를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서 2021년도 2분기까지는 이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왜 타이어 보강재가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이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좀 특이하죠? 배터리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무게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내연 기관 자동차는 이제 엔진하고 기름을 이렇게 많은 부분이 차지하게 되는데, 전기차 배터리는 이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엔진, 모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은근히 더 무겁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가 좀 더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액셀레이터를 밟자마자 자동차가 최대 출력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도 이 최대 출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튼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어 보강재를 만든 효성화학의 매출이 아무래도 좀 더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사 NGSTS 에어백이라고 해주고, 이렇게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팍 터지면서 나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줄 같은 거죠. 줄. 이런 것들. 이런 쪽이 근데 좀 감소를 했대요. 매출액이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그다음 아라미드, 증설성비 식물, 수익성 하락했다. 탄소섬유, 수요 증가했다. 탄소섬유는 뭐냐면요, 수소를 저장을 할 때 이제 탄소섬유 같은 특수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타이어 보강재, 그리고 탄소섬유. 이 두 가지 부분은 이 전기차 시장과 수소 시장을 겨냥한 그런 매출액이 되지 않을까, 매출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영업이익률이 11.2%에서 굉장히 많이 개선됐죠. 2022년도 2분기 때 마이너스 13.5%였는데 11.2%까지 올라갔다는 게 대단한 노력을 했다. 사업부 실적 및 전망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여 스판덱스라고 하죠. 스판덱스는 뭐냐면은 섬유에 들어가는 특수한 건데요. 이걸 입으면 기가 막히답니다. 매출액이 2,100억까지 늘어났네요. 중국 스판덱스 업체 평균 월별 재고 일수와 일반사 가격이 요래 됐네요. 요래 돼버렸네요. 몇 배입니까? 2배? 요즘 좀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싸지는 게 경제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어야지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이제 괜찮아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다. 난감한 상황이다. 너무 좋은 상황이다. 3만원짜리가 7만원 돼가지고 재고도 재고도 감소하고 있어요. 재고는 없는데 수요는 많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20.4%, 마이너스 2.1%에서 2.4%까지 늘어났다. 스판덱스 베트남 53,000톤을 생산하고 판가 믹스가 전분기 대비 큰 폭 상승하고, 생산 판매량 역시 전분기 춘절 연휴 효과가 사라지면서 증가하자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이 매출액 부분도 많이 개선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산업자재에서 타이어 보강재가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4분기까지는 감소하다가 2020년도에 들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또 이게 뭔가 이제 소폭 감소를 하다가 2021년도에 확실한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뭐였냐? 전기자동차의 특성이 있다. 전기자동차는 무겁고 순간적인 폭발적인 가속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버텨줄 보강제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므로 좋은 매출이 상승이 기대가 된다. 산업자재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가 추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어 보강제. 영업이익에서 산업자재가 이렇게 타이어 보강제 쪽이 좋아지면서 11.2%로 흑자 전환한 상승의 국면에 있다. 주가도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원재료 동항이라고 해서 텍스타일 타이어 코드라고 해서 페트 칩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칩이 들어가네요. 그 칩의 가격이 지금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다시 감소 추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스틸 코드나 카본 파이버 맞죠? 파이버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다른 와이어 쪽이나 산업 자재 쪽에 조금 매출 이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NY66 칩도 마찬가지. 그 타이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조금 올라와서 좀 아쉬운 상태. 하지만 그래도 좀 또 이런 기업은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 있죠.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가격 올려버릴 수 있거든요. 타이어 가격 올려도 전기차 시대에 오면은 사람들이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원재료는 일단 페트칩하고 이제 NY66 칩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전망적으로는 밝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두 가지죠. 전기차용 타이어, 탄소 소재, 탄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특수한 저장 용기를 만드는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재무적인 사항 고려하셔서 잘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해주부TV였고요.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